6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1% 이상 강하게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0.63%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따른 재정 위기 확산 우려로 하락 출발했으나 낙폭을 줄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는 약 보합권에 마감했으나 프랑스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한국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중채무자 등 악성 채무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들의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거래소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행동규범을 만들어 경영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6월 1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뉴욕 증시가 다시금 힘을 내줬습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키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각국 정부가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펼칠 거란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려주기도 했죠. 자, 어제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의 선물 옵션 공시 만기를 무난하게 치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재료들을 앞두고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간입니다. 청송촌로 신창환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그냥 안천 심가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생각보다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기준선에 딱 닿아 있더라고요. 과연 오늘 좀 기준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저항이 나올지 어제장 정리와 함께 오늘장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시청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21일평이 돌았습니다. 21일평이 돌았는데 중요한 거는 21일평과 이제 캔들 차트의 이제 이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추격 매수를 하면 오늘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장 자체가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장 자체는 어쨌든간 5일이평이든지 11일평이든지 61일평에 대한 주금보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금보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 자체가 일단 여러분 아다시피 5일, 10일, 20일의 트렌스의 정배열 부분입니다. 정배열 부분은 누가 뭐래도 장 자체가 밀리면 저점 매수 타임인데 그렇지만 지금 장이 큰 입평 자체가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 스타트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장이 MACD를 보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MACD 골드 크로스 났을 때 MACD가 영선까지는 장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장 자체가 강세를 보이지만 오늘은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가 혼조 국면이죠. 물론 다우존스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오늘 주가는 아침 지수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점에 한번 매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 기준선의 하락이 이제 굉장히 찜찜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선의 하락이 계속 하락을 있죠. 앞으로 기준선 하락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6일 정도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선이 6일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준선이 하락할 때 이제 전환선이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반등 국면이 틀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굉장히 혼조 국면을 보일 것, 어떤 혼조냐면 강세 혼조 국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곧 이제 구름층 안에 캔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세 혼조 국면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자체는 주가가 크게 많이 상승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10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장중이라도 고점에 팔면 언제든지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이 오늘 9월물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9월의 중심은 여러분 아다시피 245에서 시작했어요. 250p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선물이 250을 시작할 때 무게중심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250을 여러분께서 항시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공격적인 것은 250 위쪽에서는 콜이지만 250 아래에서는 풋을 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장이 21일평이 돌았다는 것은 어쨌든 간 5일이나 20일이나 그 11일평이 황금 보호가 나올 때까지는 황금보라는 것은 61일평 가까이 갈 때까지는 주식은 무슨 수를 써도 강세를 보이는 국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주식을 지금 뭐 고점에 물린 종목 제가 볼 때는 한 1900 이상에서 물린 종목들 1900 전후에서 물린 종목은 8개월을 충분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장 자체 이제 강세 부분인데 다음 주 한 수요일 경우에 주가의 하락이 큰 폭의 하락이 한번 있을 건데 그때 과연 이 21일평이 돌아 나오면서 캔들 차트가 21일평을 다시 방금 말했듯이 주가가 캔들이 21일평을 다시 밑으로 내려갈지 안 갈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차트가 여러분 보다시피 캔들 차트가 너무 21일평하고 이격이 좀 큰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크면 캔들 차트가 21일평에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오늘 미국 증시가 떴지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정 부분 현금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그 지난 그 3월 선물이 개인들이 한마디로 코피가 터졌습니다. 개인들이 거의 깡통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 주가의 이제 상승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매물대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이제 상승 부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일단 지금 지수부터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그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기준 분야 100 이제 1850이죠. 1850의 지지 여부를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주가가 이제 일단 기준선이 5일 동안 상승합니다. 기준선이 하락하는데 기준선 하락할 때는 주가가 항시 상승했다가 재하락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전후에서 굉장히 이제 하락이 있을 예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고점에 한번 팔았다가 저점에 하락할 때 저점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글로벌 증시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강했다가 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수급 동향도 함께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수급은 그 사이 이제 그 크게 볼 게 없었어요. 수급이 볼 게 없었는데 요즘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높음으로써 어제 보시면은 뭐 외국인 국내 기관 매수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국내 기관의 삼성전자 국내 매수 이 두 부분이 이제 그 뭐 선물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여러분한테 이제 선물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로 인하여 삼성전자를 갖고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뭐 크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데 특이한 거는 삼성전자를 갖고 선물의 움직임 그리고 국내 기관이 최근에 LG그룹을 매도하는 부분 이런 것 빼놓고는 특별한 수급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들 자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수급 자체가 장의 거래량이 많으면서 동반되고 상승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삼성전자는 어제 이제 팔았다. 한국전력 계속 사고 있다 이런데 지금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사는 종목은 계속 반등하고 있는데 그 특징적인 종목들이 최근에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삽니다. 주가의 가격대가 경쟁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가 지금 참 그 난감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일반 차트로 봐서는 주가의 형태를 알 수가 없고요. 역시계 곡선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주가가 이제 답이 딱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면 매물대가 지금 쌓여있는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에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답이 딱 나오죠. 뭡니까 1840포인트에서
1920포인트까지 매물층에 지금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거고요. 특히 그 그물망 차트를 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망 차트 보면 1900에서 1900부터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매물대가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뚫기 힘든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900대 매물대가 최근 매물대에 꼬여있는 매물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가가 일단은 1900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890까지는 가시지만 장대차가 굉장히 여러분 보다시피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다 이렇게 봅니다. 자, EQ 볼륨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의 그 거래량 부분을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강하지를 못합니다. 거래량이 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강하지도 못하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굉장히 가볍게 움직인다. 가볍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와 저항이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주가가 아직까지도 여러분 보다시피 지그재그 차트로서는 주가 상승 트렌드 모양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그재그 차트는 하락 트렌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그재그 차트가 가장 보수적인 차트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 지그재그 차트가 상승 트렌드에서 하락 트렌드에서 상승 트렌드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상승의 확정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물대를 보면 지금 매물대가 매집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만은 지금 그 매물대가 최근 매물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최근 매물대를 보면 주가 자체가 이제 그 지금 지수가 매물대가 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없냐면 이때가 여러분 알다시피 급락해가지고 그 거래 없이 급락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그 저점에 샀던 사람들이 이 가격대 오면은 주가가 10에서 15% 수익이 다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875P에서는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매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1850에서는 1900대 샀던 사람들이 10% 손절매, 또 개별 종목적으로는 물론 대형주 개별 종목이나 8개가 충분히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미 삼성전환도 같은 종목들도 아직 반등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 트렌드다.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반등적인 트렌드지만 추세가 확실하게 상승으로 가는 그런 추세는 제가 분명히 아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항신유차 말하지만 치고 빠지는 그런 좀 영악한 매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선물이 9월 선물 아마 가을의 선물을 만지기 때문에 선물은 크게 보실 거 없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의 등락비를 한번 봐주시면 오늘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어제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종가에 땡기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등락비가 어제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제 삼성전자 빼고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 등락비가 70% 나왔습니다. 그래서 70% 나왔는데 오늘 또 이 등락비만 보면 여러분이 냉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등락비를 보시고요. 이제 9월 가을을 아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님 신창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업종이 잘 갈지 SM 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무사하게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종목들 게임 하이가 연일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급락한 지도 하루 만에 어제는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매수를 이제 관심으로 말씀드릴 때도 네. 그 기존의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주가가 아침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급락했던 흐름은 좀 변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갑자기 NC소프트와의 인수합병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떴다가 밀려버렸는데 뭐 상황 자체는 어떻게든 뭐 그렇게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자라는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될 수 있었고요. 또 어제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12%까지 상승세를 탔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승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더 있고요. 현재로서는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넥슨하고 NC소프트의 그 합병 형태의 그 제휴가 결론적으로 게임 업계에 상당히 좀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게임 업종 자체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게임하이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또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제일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관련주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상승을 계속 이끌어왔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새롭게 제품이 출시되는 뭐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휴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부품주라든지 또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이나 그다음에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나 그 관련 그 소프트웨어 쪽의 회사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 것을 보면은 당분간은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여기서 실적 개선이 나오는 부품주들 쪽에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듯하다. 재작년이나 그 이전 연도에 보면은 자동차 업종들이 상승세를 굉장히 강하게 타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이 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본주보다도 부품주들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번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상승도 어쨌든 본주보다도 더 많은 상승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들께서 투자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실적이 좋고 내용이 좋고 또 투자를 하기에 적기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종목들 간의 차별화가 존재를 하고요. 또 상승을 하는 종목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상승세를 많이 타서 가격적으로 고가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상승 초기 국면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접근을 하실 때도 지금으로서는 눌림목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만큼 뭐 원칙대로 대응을 하시면 가장 쉬운 대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 계속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주 오늘 좀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는데 같은 스마트폰 관련주라 하더라도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종목은 또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지금 새로운 실적을 내고 있는 파트론 같은 종목들도 자리가 좋고요. 네. 또 대형주들 중에서는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출시에 맞춰서 실적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주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중소형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중에 또 중대형주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선 충전에 대한 관련 종목 YG파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YG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실적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아주 안정성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 종목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의 시장 트렌드 자체가 좀 소형 종목들 그리고 움직임이 좀 가벼운 주식들 이런 종목으로 매기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또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거치면서 눌림목 자리를 잡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편한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차트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YG파워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승세를 한번 강하게 탔다가 최근 들어서 2단 형태로 눌림목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많이 좀 부담이 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하고요. 또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도 좀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LG전자의 그 무선 충전 기술이 지금 국제 표준으로 기준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YG 파워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그 충전 모듈을 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면들이 공통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자체는 그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니만큼 성향이 안 맞으시거나 아니면 또 위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역시 조정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1,400원대에서 1,500원대 정도 사이에서 접근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2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는 게 무난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시가총액이 821억 원을 정말 움직임이 작은, 몸집이 작은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매수가 범위 좀 넓게 잡아주셨네요.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좀 비중을 좀 적게 실어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네. 비중 자체를 너무 과하게 가져가시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비중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네. 매일 출연을 하니까 사실 뭐 그렇죠. 삼성전기라든지 파트론도 타이밍이 오면 한번 소개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네. 분할 매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손절 라인 깨지면은 꼭 위험 관리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을 보였지만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발 악재는 여전한데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투자 대응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시야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HMC 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그리스 변수가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점을 고려한다면 경계 매물에 대한 출회 가능성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 그다음에 뭐 유럽권 나라들의 어떤 신용등 강등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제의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속성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그런 과정이 좀 있는데요. 뭐 베이시스라든지 스프레드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수급 내용을 보시면 이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2,400억 수준이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6,050억 수준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의 대량 비차익 순매수 유입으로 지수가 이제 상승 반전했는데 이 점을 봤을 때 만기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후폭풍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략을 했을 때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계 매물 출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되고 어떤 주말 그리스 2차 총선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관망세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스 2차 총선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별 좀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한데요. 일단 종목 대응은 IT와 자동차 중심의 어떤 중장기 보유 종목은 좀 필요하고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에서는 개별주 위주였던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어떤 종목별 대응하는 것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리서치에서 제시하는 어떤 종목은 두 종목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먼저 현대 하이스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수익성 측면에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
판재 어떤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2쿼터 OP 마진 봤을 때는 거의 한 900억 수준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OPM 마진이 거의 한 3천에서 한 4천억 수준으로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 강판에 대한 시장 주도력 강화, 이 점이 상당히 해외 쪽에서 해외와 국내 어떤 수요에 어떤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 어떤 국외 생산 증가에 동반한 어떤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중장기 패턴으로 한 6개월 봤을 때는 한 5만 원 수준, 5만 2천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한번 목표 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은 이제 LS입니다. 어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핵심 자회사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다라죠. 그래서 핵심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턴어라는 관점이 이 LS의 어떤 지주사 LS가 주가 반등할 수 있는 탄력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S 전선을 먼저 말씀드리면 LS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쪽의 어떤 전력 투자 확대, 그다음에 통신선 부분이 상당히 좀 호황기를 맞이할 거로 보여지고요. 또 전기요금 인상되면 역시 또 한전에서 어떤 시스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 어떤 수혜를 받을 걸 보여지고 LS 닉고동이라든지 LS 엠트론 쪽에서 어떤 자회사들의 의미 있는 변화가 바로 LS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는 한 13만 원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참고로 2쿼터 2분기의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현대하이스코어 LS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HMC 투자증권에 대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 받아봤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 촉놈의 승부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호영 전문가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1850선 지지를 확인하고 187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 중기적인 전망도 들려주시죠. 네, 먼저 단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정 이후에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사실 좀 혼조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이었죠. 네, 화요일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 후 양봉, 또 갭 상승 후 음봉 이렇게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 또 만기일이었었는데요. 조정 이후에 아마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 관점입니다. 저는 저점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인 시황은 저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중기 시황에 대한 것은 웬만해서는 쉽게 바꾸질 않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중기 저점 고점에 대한 것은 빠르면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기록했던 1776선이 아마도 중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유럽 증시를 보면은 그리스가 어제 무려 플러스 10.12% 상승 마감했습니다. 1, 2%도 아니고요. 무려 플러스 10%입니다. 지금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가 일단 10%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황 예측의 3대 요소를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황에 대해서 예측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수급, 두 번째는 업종, 세 번째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수급 같은 경우 현재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이후에는 개인들이 전반적인 매도세,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매수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업종 같은 경우에 주도 업종이 여전히 굳건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도 업종은 바로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지수가 1650선 바닥일 때부터 계속 매수라고 했던 업종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장이 단순하게 2000포인트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로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전자의 주도 업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면 현재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는 종목을 보든 지수를 보든 항상 수급, 그 다음에 어떤
종목 같은 경우 가치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입니다. 반대로 지수는 먼저 수급 보고 그다음에 업종 차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맨 나중에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우에 따라서 참고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가치 평가가 저평가돼 있다 싶고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보면 전 차트 무시하고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중한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 그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5월 그 중순에도 그랬고 특히 이제 6월 초순에도 그렇고 차트로 보면은 어떤 보조 지표를 갖다 대도 저점 사인이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저는 분명히 저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차트를 무시해도 되는 장세니까 여러분들 괜히 또 뭐 어설픈 그 보조 지표 보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비중만 잘 지켜주시고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1850선 위에서 주식 비중 전업 투자자 경우에는 100% 유지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도 좀 같은 전략입니까? 네, 같습니다. 주식 비중은 급등락이 지속될 때는 사실 좀 많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흐름에서는 결코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장중 코스피 기준으로는 1850선만 유지가 된다면 직장인 75%, 전업 100% 해주시고요. 만일 1825선 이상 정도라면은 직장인 50%, 전업 75%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1825선이 이탈되면 그때도 직장인은 25%, 전업은 50% 전략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종가 전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가 전략에 대한 것은 제가 오후 2시 25분에 평택촌놈에 이기는 전략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유일한 장점이 바로 비중 조절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과 기관이죠. 시작할 때 0으로 출발해서 장중에 100, 다시 끝날 때 0.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개인들은 얼마든지 비중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영원한 프랑크톤입니다. 그러니까 먹이사슬 관계로 보면은 완전히 그 돈을 뺏기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장점이 없어요. 정보도 없죠. 자료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게 강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비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점을 왜 안 살리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비중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말씀드린 저도 부담스러워요. 틀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그것밖에는 개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쨌든 저는 누구보다도 시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스타일입니다. 절대 전 해설 안 합니다. 누구라도 다 아는 상승 추세에서 장 좋다 그러고 반대로 누가 봐도 나쁜 장세에서 장 나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조언 안 하거든요. 항상 예측해드리니까 시황 예측해드리고 비중 조절해드리면 지속적으로 그걸 엄수해 주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또 오늘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과 테마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업종, 종목, 테마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이건 네. 좀 이따 제가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고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격상 매일같이 업종이나 테마 종목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게 좋다 싶으면 계속 제가 이제 추천하는 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매일같이 종목이 바뀌면 결국은 모든 종목 다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5월 같은 경우에도 5월 중순에서는 테마주 중에서 문재인주 계속 사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5월 하순에는 SNS 관련주, 또 최근에도 이제 같은 패턴인데요. 오늘도 크게 변함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업종입니다. 업종은요, 먼저 코스피 증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증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내내 거의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증권은 계속 매수하세요. 왜 그러냐면 증권은 지금 입장에서 만약에 지수가 1900선을 돌파한다든가 최소한 근처까지 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증권을 단기적으로 매수하세요. 이걸 아직까지 중기로 매수하라고 하긴 조금 부담스럽고요. 단기로 매수하시는데요. 증권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그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현재 나오는 화면은 이게 증권이고요. 이번에는 종합 주가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죠. 이걸 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을 돌파해서 현재 5일선 굳건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 검은색이 21선인데 아주 그냥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돌파하면서. 근데 증권을 보시면요. 증권 같은 경우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현재 증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예, 보여드리면 21선 겨우 돌파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어떤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증권주 거의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지만 증권주 꼭 매수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종목입니다. 종목은 뭐냐면요. 바로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를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저는 뭐 실적이라든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모든 걸 다 본 다음에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이거 절대 저평가까지는 아니라도 저평가 됐고요. 반드시 이거는 디지털 콘텐츠 대장주로 복귀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략해 주길 바라겠다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차트 없이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바로 방위산업주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는 방위산업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5월 중순에 문재인 관련주를 언급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저위험 고수익이다. 사실 테마주를 언급하면서 저위험 고수익이다. 이런 표현 쓰기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치라든가 그 북한 문제까지 같이 연구합니다. 주식만 연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의 정세라든가 기타 등등 돌아가는 걸 잘 분석해 보면은 이제는 방위산업주가 바로 그 5월 중순에 문재인 테마주랑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뭐냐면은 저위험 고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한 10%만 들어가시되 역시 방위산업주를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4일과 5일에 1800선 이하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렸던 기본 포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스피는 전기전자와 화학, 코스닥은 디지털 콘텐츠와 인터넷인데요. 이거는 굳건하게 지켜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평택청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개장 한 27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오늘도 좀 성공적으로 보내시면 좋을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초가 그리고 메이저 공략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가 187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추가 반등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좀 주말을 앞두고 경계 매물이 출회될지 오늘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후자의 경우를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어제는 제가 그 예상 브리핑을 잡아드렸던 대로 일단 옵션 만기일은 일단은 뭐 크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오지 않았고 좀 무난하게 좀 마감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동안 제가 그 강조했던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일단 1870포인트는 이제 종가상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은 이제 비롯해서 지수가 이제 탄력적인 상승을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또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 재총선에 대한 그 불확실성과 또 미국 경제지표 부진이 오히려 지금 시장의 호재로 작용되면서 미국장이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그 우려감과 또 실망감이 서로 공존하면서 그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는 장님은 일단은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정책적인 기대감과 또 설마 하는 이런 심리가 맞불을 치면서 그 복잡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일단 1870포인트 현재의 자리 이제 이쪽 자리에서는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 현금 비중의 30%는 이제는 좀 챙기고 대응을 해야 될 자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좀 뒷받침이 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1770포인트에서는 뭐 PBR 1배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의 창상 가치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1870포인트까지 들어왔지만 현재의 자리에서부터는 뭐 환율이라든지 뭐 환율이 일단은 뭐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60원을 이탈하기 이전까지는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하고 또 접근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뭐 그렇다 할 만한 그 환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개인 투자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선물 포지션이 만기일 효과로 인해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후장을 좀 들어올리면서 강세장을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지수가 갭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 시초가 근처에서는 조정 국면에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과 일단은 환율적인 안정감이 좀 잡혀지는 시점까지는 일단은 현금을 일부 30% 정도라도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수 흐름과 함께 환율 흐름도 잘 살펴보면서 대응해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국 타이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그 동업종인 뭐 타이어 트리오, 뭐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움직임이 상당폭 개선돼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타이어 관련주들이 여름철 계절적 성수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또 원자재 가격이 또 같이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영업 마진율이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주가가 이제 뭐 박스권 트렌드를 이제 굳건히 좀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박스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박스권 상단 저항과 그 다음에 지지 구간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것처럼 여기 그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 상단 자리와 그리고 하단 자리에서 보여주는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은 상단과 하단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바탕으로 매물 소화 임박 국면으로 보면서 우선은 정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도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해보도록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매수가는요. 시초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적정 매수 주가를 잡는다면은 46,800원. 에 대한 가격이 왔을 때, 그러니까 46,800원이 가격이 왔을 때에는 정상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그 좀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시초가의 일부 매수를 넣으신 이후에 46,800원 이하의 가격으로도 접근을 해도 좋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전 고점 자리 49,3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5,5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어제 추천하신 한국전자인증 장 초반 흐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유해 봐야 할까요? 네, 한국전자인증도 제가 어제 그 시초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적정 매수 주가는 한 2,870원 정도에 우리가 한번 그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여전히 그 수급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 지금 한국전자인증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종목에서도 거래 대금이 그 상위에 속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부터 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려서 시장이 많이 그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저는 그 상단 매물 저항 때는 한번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이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3,25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장중에 한 2,870원 자리가 온다면은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2,750원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비센전자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던데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전일 그 비샘전자가 제시됐던 매수가에서 충분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다 잘 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 지속적인 성장성과 실적 등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만큼 기술적인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전일 윗꼬리 달면서 음봉 모습이 나오긴 하였지만 여전히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고 또 매번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현재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손절가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보유하시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좀 눈여겨봐야 할 수급 특징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새롭게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한국전력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될수록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장기화된다면 산업 생산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전력 수요 증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제 연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상반기 일본이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LNG 수입을 늘리면서 LNG 가격이 높아졌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이 곧 원전을 재가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 LNG 가격은 원유를 따라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 전체 연료비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탄 가격이 현재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석탄의 50%를 소비하는 중국의 전력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격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 부분인데요. 여름철 전력 수급 비상 상태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또 오는 6월이나 7월 중에 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금 인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3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전망이고 또 연료비 절감에 따른 재무 상태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이 한국전력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 상황을 보면 최근에 한국전력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최근 주가 흐름도 우상향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리고 또 최근에 외국인도 매수세에 가담해주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전력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중기적인 하락 흐름과 단기적인 하락 흐름도 이미 돌파한 상태고 지금 보시면 N자형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매수가 24,000원에서 24,300원 사이에서 매수에 가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약 23,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앞서 캔들들이 많이 머물렀었던 가격 25,2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우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지치지 않도록 주말 동안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보다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